그때가 이제 졸라 난감해요. 그때 어떻게 하냐? 졸라 빨리 마셔야 돼요. 제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면담을 한번 했어요. 조심하세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뭐 가는 거죠. 제가 그런 거 맨날 도망쳤으면 이런 팁을 어떻게 알려드리겠어요. 그죠? 동생들 안녕. 주진진담의 찰스형이야. 오늘은 형이 대기업 회장님, 비서, 전직 비서가 알려주는 술자리 예절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해. 사실은 신입사원 들어가면 너 환영회다라고 막 엄청 술자리가 많이 생기기 마련이잖아. 그리고 뭐 첫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도 많고, 사실은 욕도 많이 먹게 돼 있어. 나도 욕을 엄청 많이 먹었고. 그래서 그런 팁들을 좀 알려줄 테니까 동생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시작하는 과정에서 너무 뭐 쫄지도 말고 이런 것들만 좀 숙지해서 매너 있는 신입사원, 센스 있는 신입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형의 팁을 다 대방출할 테니까, 자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자 먼저 술자리, 이제 술자리 이제 술 나왔단 말이야. 그럼 술 따르는 법부터 얘기를 해줄게. 자 근데 오늘 미모의 조교, 가끔 목소리 출연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볼 거니까 일단 그거는 참고하도록 하고. 자 술 따르는 법부터 생각을 하자고. 자 내가 술병을 주었어, 그지? 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는 분한테 드려야 되잖아. 그때 어떻게 따르냐? 손의 모양을 봐봐. 자 여기 라벨이 있지? 뭐 처음처럼인데 라벨을 항상 손으로 가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따르면 돼. 그러면은 이 라벨에 이 펜판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격이 나오는 이 판이 상대방을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거야. 이건 뭐 옛날에는 뭐 이것을 이제 그분께서 보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 예의다 라고 해서 요즘도 이게 남아 있는데, 솔직히 뭐 안 해도 돼, 상관없지만 가장 정석적인 것부터 일단 배워놔야지. 뭐 하든 안 하든 그건 이제 동생들의 자유니까 가장 정석적인 것부터 배우자고. 그래서 요거를 손바닥으로 가리고,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잡이 가정 들어간다. 얘는 뭐하냐? 이제 자연스럽게 요 술병의 밑에를 이렇게 살짝 받친다, 아니면 손목 정도를 받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가까운 사람은 따르면 다 되지. 근데 멀어, 그러면 한 손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여기를 잡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도 아니고 아주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이제 한복을 입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잖아. 그래서 이 한복이 늘어나는 이거를 손으로 눌러주는 거에서 이게 유래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라벨지를 안으로 가리고 왼손은 살짝 받친다. 멀리 갈 땐 팔을 받친다. 그래서 왼손 이러고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게 기본적인 따르는 법이야. 이해했지? 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멀면 팔꿈치 정도를 받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조금 더 뭐 대각선으로 먼 자리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뭐랄까, 서로 상호 간에 일어나서 술을 따르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그죠. 정석적인 건지 궁금해요. 일단 내가 지금 이제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막내이다, 내가 막내 사원이다, 신입이다, 인턴이다를 가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막내면은 내가 먼저 일어나야지. 항상 더 보수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앉아 있더라도 나는 일어나면 되고, 그 사람이 앉아서 따라줘도 나는 살짝 일어나주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멀다, 그럼 당연히 일어나야지. 특히나 뭐 대각선 자리에 있다거나 두 테이블 붙여 앉는다거나 할 때는 일어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분께서 뭐 앉아 하는데 막 굳이 한사코 일어날 필요는 없겠지만, 보통 일어나려고 좀 폼 잡으면 앉으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살짝 다시 앉으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술자리, 회식 자리는 보통 이제 한 팀 내에서 여러 직급의 이제 뭐 윗분들 그리고 후배들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럴 때 따르는 순서가 좀 이렇게 스마트한 방법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제일 상사, 제일 이 자리의 대장님부터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사실 막 좌석 배치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다음번 영상에서 좀 좌석 배치를 가정을 해놓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약간 이제 제가 더 따르는 상황 같은 걸 좀 상상을 해볼 때, 저도 이제 옛날에 회사 생활 할 때 생각해보면 왜 술병 오픈할 때도 막 이렇게 막 거꾸로 해가지고 탁탁 친다든지 뭐 이런 거 네, 치고 막 네, 흔들고. 네, 그런 개인기 그런 거 하시면 상사분들 좋아하시는 건지, 너무 어. 잔망스러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술자리다 그러면은 이제 소주 기준으로는 요 정도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막 더 들어간다, 내 습관 나온다, 그러면 이 친구 좋은 친구네,
날 너무 예뻐해서 나는 이제 고주망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술자리는 살짝 요것도 안 하면은 이 새끼 족밥인데 약간 저를 쉽게 봐요. 살짝만 가고 맥주는 그냥 따른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막 흔들고 막 하는 분들은 3번 안에 그게 다 들통나게 돼 있어. 그거는 그때 가서 개인기를 마음껏 펼치시고 처음에는 그냥 약하게 가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고주망태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사랑받는 신입사원으로서 팁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소주를 따라 드리거나 뭐 소맥을 마시거나 할 때 좀 적정한 비율, 좀 맛있다 뭐 이런 비율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기본적으로는 술자리 항상 7부를 따르라 얘기하시잖아요. 7부 이게 10이니까 70% 따른다. 그러니까 비율 요건 사실 에스프레소 잔인데 여기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7부를 따른다. 근데 좀 더 사랑받고 싶다. 그러면 더 조금 따르면 돼. 아하. 그러면 솔직히 소맥 딱 말았는데 소주 조금 넣어서 말잖아요. 그럼 다 맛있어요. 그럼 이 찰스 이 새끼 술 잘 따르는데? 그럼 난 사랑받는 애가 되는 거야. 근데 아무런 저는 잘 따르는 비결이 없어요. 조금만 따라주면 다 신나. 그런 게 팁이라면 팁이고, 사실 어느 정도까지 특히나 소맥 같은 경우는 그 잔이 맥주잔 그 시중에 파는 잔 있죠? 카스하고 밑에 이렇게 찍 그어진 거, 그거를 다음에 제가 구해서 좀 더 명쾌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네네. 이상적인 비율을 사랑받는 어마어마한 거 많아요. 네네. 네, 그런 걸 팁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술을 받을 때 아까 이제 뭐 손을 받을 때 이제 뭐 자세라든지 아까 뭐 일어나서 상호 일어난다 이런 거 알려주시긴 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예쁘게 받는지. 자 이제 그만 따르고 받는 것도 똑같이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손을 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왼손이 밑에서 이제 받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되고, 멀다 당연히 똑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고, 너무 멀다 일어나야지. 근데 좀 더 빨리 일어나는 게 좋아요. 보통 왜냐, 내가 막내에서 나는 보통 먼저 일어나 있는 경우가 많고 따를 때는, 근데 내가 막내인데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안 일어나더라도 좀 먼저 이렇게 좀 난 쫄아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일어나면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죠, 꼰대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정도의 느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대기업에서 사랑받으려면 약간 좀 더 보수적으로. 네. 엉덩이가 좀 가벼워야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정석적인 걸 가르쳐 드리고, 그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분위기 막 풀렸는데 혼자 정석적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초면인 상황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을 어쨌든 계속 몇 잔씩 받아가면서 할 때는 이제 사실은 막 소주 막 입에만 닿아도 쓰고 이럴 때 어쨌든 그래도 주도가 있으니까 뭐 마시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 그럴 때서 이제 짠하고 입에 이렇게 가져다 대야 되는지 뭐 그런 상황 설명 일단 해주세요. 받거나 짠을 했다 그러면 일단 입에 가져갑니다. 안 마시더라도 가져가요. 네. 그냥 내려놓지 말고, 술 안 드시는 분도 솔직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 양해 받았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가져갔다 내려나가면 돼. 그리고 내가 받았어. 근데 다들 이제 나중에 짠하고 마시는 상황인데 내가 받긴 받았어. 그럼 살짝 해놓고 내려놓고 있다가 짠하고 다 같이 마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일단 하면 되고, 얼만큼 마시냐. 자, 이거 좀 애매해요. 이건 본인의 주량이 가장 중요하고, 많이 마시면 저처럼 이제 관라가 되는데, 일단 뭐 얼만큼 많이 마시냐 할 때는 제일 먼저 이제 무리 중에 제일 먼저 마시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 마시냐? 대장님을 보고 마시면 됩니다. 대장님이 반샷 했다. 그럼 나 반샷. 대장님 원샷 했다. 나 원샷. 물론 대장님 대장님 원샷 했다. 근데 나 꽐라다. 당연히 마시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내가 주량으로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대장님에 맞춰주면 돼요. 예를 들어 대장님이 반샷 했는데 나도 반샷 했다. 근데 옆에 넘버 2가 이 새끼 너 왜 원샷 안 해? 하지 않아요. 왜냐? 대장님이 반샷 했기 때문에 나도 반샷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님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술 상황을 좀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제 결국 대부분 이제 막 짠 이렇게 흥을 돋우고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손 위치 높이 이런 게 좀 예민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이거 하다가 그 비서들끼리 술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다들 얼마나 이 술자리 예절을 잘 알고 보수적인 사람들이겠어요. 제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면담을 한번 했어요. 조심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잔이 커졌어. 가까이서 클로즈업이에요. 짠하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내가 막내야. 밑으로 깔아야 돼. 그래서 항상 내 잔이 밑으로. 내 잔이 밑으로 가려면 내가 왜 혼났냐면 내 손이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갔거든. 그러니까 미쳤냐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잔을 밑으로 깔려면 손도 기본적으로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드시면 됩니다. 손 모양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네네. 위에서 기중기 방식으로 접근하다가 좀 낭패를 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짠하고 이제 마실 때 약간 이제 저도 본 건 있어서 이제 어른이 계시면 몸을 돌려서 이렇게 마시는 척을 네네.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좀 어떻게 그런 룰이 있나요? 돌려 마시는 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돌려 마신다는 건 정면으로 마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건데 보통 예를 들어 넘버 원 기준으로 항상 넘버 원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대장님 기준으로. 대장님이 여기 있다. 그럼 대장님을 피해서 이렇게 마시는 거야. 대장님이 여기 있다. 대장을 피해서 이렇게 마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술자리에서 여러분들 난감하게 하는 건 이제 대장님, 부대장님 이럴 때 대장님 피해서 이제 마시려고 갔어. 부대장님 얼굴 눈 마주쳤어. 그때가 이제 졸라 난감해요. 그때 어떻게 하냐? 졸라 빨리 마셔야 돼요. 대장님 피하고 부대장님 만났어. 근데 여기 또 가면 이상하잖아. 막 숨을 수도 없고. 그러면 빨리 마시면 돼요. 부대장님도 얘가 난감한 상황이구나.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양쪽 다 대장님들이 계실 때는 약간 숙이듯이 빨리 마신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장님이 오른쪽에 계시면 왼쪽으로, 대장님이 왼쪽에 계시면 오른쪽으로 마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의 한 바퀴 막 돌겠네요. 그러니까 돌아버린다니까 이게 막 이러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건 빨리 마셔버리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그 상황 자체에서 궁금한 건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생긴 게 원천적으로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아니면 선약이 있어서 뭐 등등의 사유로 그냥 뭐 번개처럼 이루어진 술자리 같은 경우에 빼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술자리 원천적으로 안 가고 싶을 때 좀 잘 거절하는 방법 있을까요? 제가 잘 거절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갑자기 우리 또 옛날에 제가 신입사원일 때 팀장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재무관리 부문에 있었는데 재무관리 부문장님이 부사장님이었습니다. 자, 그때 상무님이 번개를 때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니까 이제 몇 명이 가는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가가지고 팀장님 이거 참석 기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팀장님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보수적인 거야.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한 8년 전에 팀장님 상무님이 번개를 때리셨다. 본인 직계 가족 상 외에는 가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 더 위에가 때렸어. 더 부사장님, 재무관리 부문장이 때렸어. 본인 상 말고는 가야 된다. 본인이 죽어야 빠질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가장 보수적인 조직의 얘기예요. 저는 정말 보수적인 조직에서 나왔고 솔직히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져서 뭐 당연히 빠져도 되고 근데 당연히 설명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막 그런 거 있어.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막 번개의 조짐들이 있어. 막 웅성웅성해. 근데 가기가 싫어. 그럼 딱 먼저 마음을 먹는 거야. 그때 마음을 먹어야 돼. 웅성웅성 할 때. 그래서 막 미리부터 이제 이걸 털기 시작하는 거지. 막 오늘 저녁에 내가 약속이 없더라도 오늘 저녁 약속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콜록콜록 한다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네요. 어제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밑밥을 어차피 자기네들도 술자리가 메이드 되려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동안에 난 2시간 동안 밑밥을 깔고 빠져나오면 좀 더 스무스하게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때 1차 끝나고 도망가는 것도 너무 쉬워요. 1차 때부터 콜록콜록 막 어제 너무 힘들어요 하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 1차 때 마시다가 2차 때 도망가면 배신자 되는 거지. 그래서 도망가려면 미리미리 밑밥 까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차 마치고 가신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 네, 저는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뭐 가는 거죠. 제가 그런 거 맨날 도망쳤으면 이런 팁을 어떻게 알려드리겠어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술을 피하는 방법에도 얼리 커뮤니케이션이 그렇죠. 상당히 네, 중요하네요. 맞아요. 네. 미리미리 좀 밑밥을 깔아 놓으면서 도망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좀 꿀팁이었던 것 같은데 제 네.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사실 그 이제 신입사원 뭐 사회생활 시작하고 얼리 스테이지에서 봤을 때는 막 술자리 가는 거 너무 짜증나고 불편하고 재미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어찌 보면은 뭐 없으면 좋겠지만 또 완전히 피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어찌 보면 더 친해지고 내가 좀 더 예의 바른 모습, 좀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형이 얘기해줬던 여러 가지 팁들 좀 기억해 놨다가 가서 뭐 실수하지 말고 그냥 막 엄청나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술자리 주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 잘 맞추는 신입사원 막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좀 팁들이 동생들 회사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